그러면 4장 3절 크레머의 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역 열림 방정식의 해에 대한 공식을 만들면 실제 계산은 복잡하더라도 해 성질을 조사할 때는 매우 유용하다. 이제 n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n개의 1차 방정식 으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크레머의 공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연립 방정식. 미지수가 n개고 식이 n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수 행렬을 a라고 하고 벡터 x를 다음과 같이 xi들로 만들고 벡터 b를 여기 bi들로 만들면 이 연립 방정식은 ax equal b라고 나타낼 수 있죠. 만약에 이때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면 xi 즉 이 연립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는데 어떻게 갖냐면 딱 디터미넌트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x1은 디터미넌트 오브 a를 뭐를 디터미넌트 오브 a로 나눠주냐면 요 a1이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주면 x1이 나오고 a2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주면 x2가 나오고 an이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주면 xn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디터미넌트만 알면은 x1, x2, x3, xn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ai라는 행렬, aj라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 이 aj라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a라는 행렬에 j 번째 열을 빼고 거기다가 b 벡터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은 다 a 행렬하고 똑같은데 j 번째 컬럼만 b로 바꿔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행렬을 aj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A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그걸 나눠주면은 xj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자, 이게 크레머의 공식이에요. 네, 자, 왜 그럴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게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죠. A가 가역이면 당연히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죠. 그러면 AX equal B는 A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주면 X equal A 인버스 B로 딱 유일하게 존재하죠. B가 이미 있고 A가 인버스가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그 두 개 곱한 벡터도 유일하게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요 X에서 X1, X2, Xn을 구하면 되는데 이 X 어떻게 구하냐? 이걸 가만히 보면 뭐 앞의 식에 의해서 A times adjoint of A equal determinant of A 곱하기 identity matrix라는 거로부터 A가 가역 행렬일 때는 A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인버스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X equal A 인버스 B인데 A 인버스가 요거니까 요걸 요 자리에 딱 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걸 풀었으면 요건 그냥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럼 남는 게 뭐야? adjoint of A 곱하기 B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뭔가 봅시다. 그러면 요 X의 성분이 뭐예요? X가 X1, X2, X3에서 쭉 XN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X1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걸로 나눠준 거죠. X2는 뭐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걸로 나눠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X1을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매트릭스, 스칼라를 곱해준 건데 뭐에다가 매트릭스에다 벡터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벡터가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 벡터의 컴포넌트는 뭐냐? 이 로우에다가 이 컬럼을 곱해준 거라고. 그게 첫 번째라고. 그걸 풀어서 봅시다. X1을 봅시다. X1은. B1A11 더하기 B2A21 따따따 플러스 BNAN1이잖아. 그쵸? 그거를 이걸로 디터미넌트 오브 A를 나눠준 것이죠. 그럼 이게 뭐야? 행렬 A인데 그 A 중에서 B1, B2, B2가 있는 첫 번째 컬럼을 가지고 그 행렬을 코팩터 익스펜션 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요 위에는 뭐냐면 위가 바로 A의 첫 번째 열을 B로 바꾼 행렬의 코팩터 익스펜션 한 거라는 거예요. A1의 코팩터 익스펜션 여기 있는 거예요. 즉 X1은 A1의 코팩터 익스펜션 한 것을 A로 나눠준 것이라는 것이죠. X2는 A2의 코팩터 익스펜션 한 값을 디터미넌트 오브 A로 나눠줬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의 J
그 XJ는 AJ의 코팩터 엑스펜션, 즉 AJ의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줬다는 소리입니다. 즉 XJ는 AJ의 디터미넌트를 A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줬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크레머가 이해한 내용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 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내용을 보면 위의 정의 2차 선형 연립방 정식에 적용하면 X는 이렇게 풀 수 있고 Y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봐왔던 내용이죠. 3차인 경우에 이제 A의 디터미넌트를 나눠주기에 이제 이런 연립방 정식이라 그러면 JKL이 X는 첫 번째 컬럼에, Y를 구할 때는 여기 두 번째 컬럼에, G를 구할 때는 여기 세 번째 컬럼에 들어가게 해서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래요.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면, 먼저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A의 A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을 14-3으로 고쳐놓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A2 두 번째 컬럼을 바꾸고, A3는 세 번째 컬럼을 14-3으로 바꿔놓은 행렬의 디터미넌트. 이 디터미넌트 4개만 구하면 X1은 2고, X2는 3이고, X3는 4고, 이렇게 쉽게 그냥 구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위의 예제에서 보듯이 A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A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동차 연립방 정식 AX 이퀄 0은 언제나 X 이퀄 0라는 트리비얼 솔루션만을 갖게 되죠. 일반적으로 AX 이퀄 0이 트리비얼 솔루션만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인 것과 같이 그 연결해서 한 동치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더 늘리면 A가 인버터블이면 AX 이퀄 B는 임의의 B에 대해서 유일한 솔루션을 갖는다. AX 이퀄 0는 언제나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또 A는 아이덴티티 행렬과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 또 A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가 다 동치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바 도구를 하나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임의로 임의의 오차 행렬을 이렇게 만들면 연립방 정식으로 푼다 그러면 또 이 숫자를 여기서 이거를 757로 바꿔줬다 그러면 그 연립방 정식에서 해를 구하면 다른 행렬들이 나오죠. 그런 것을 쭉 하는 것들을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지금 얘기했듯이 위에서 소개한 그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이제 크레머의 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늘어납니다. 연립방 정식 이렇게 주면 가우스-호흡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또 행렬식의 성질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이렇게 선형 연립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X를 그냥 디터미넌트만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그리고 삼각함의 성질을 이용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고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X, Y, Z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모든 벡터를 다 구하지 않더라도 X, Y, Z 중에서 우리가 딱 필요한 그 하나만 구할 수 있죠.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그래요. 이렇게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게 세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을 주면 그러면 이런 행렬 같으면 그런 행렬에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실행해서 카피해서 쓰면 이렇게 행렬을 정의하고 행렬 그 필요한 연습 문제가 뒤에 쭉 나오죠. 그 연습 문제 숫자들을 이걸 가지고 바꿔서 실행하고 에첼론 폼을 구한 다음에 그 에첼론 폼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게 각각의 이제 행렬 A의 디터미넌트도 구하고 컬럼을 바꿔줘서 첫 번째 컬럼을 B로 바꿔줘서 A1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A2 행렬의 디터미넌트, A3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실제로 각각 X, Y, G를 각각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본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풀 때는 손으로도 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사이즈들이 점점 커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계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로 도구를 만들어야지 그다음 같은 반복되는 계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야만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 반복된 지루한 그런 계산에 소진하지 않고 좀 더 생산적인 창조적인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또는 이 디터미넌트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연구도 많이 되어 왔고 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견되어 있는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디터미넌트에만 관해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참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형대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배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을 1년 내내 배웠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지금도 여기에 관련된 좋은 문제들, 성질들, 이런 다른 것들이 책이 연습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집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인데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이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시험할 때 그 규칙을 잘 이해하거나 그런 문제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다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여기서 흥미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가고 답이 없는 문제들을 채워가면서 공부하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상 크레머의 법칙을 마치고 그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